대만에 사는 고추하 씨. 그녀는 30년 만에 고향을 찾았다.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어머니를 만났다. 중국, 대만. 그들은 탐친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다. (9월 3일) 홍콩에서 장사로 가는 비행기 안. 올해 72살의 유상서 씨는 고향에 있는 형제들의 사진을 보고 있다. 그에게는 이번이 4번째 방문이다. 호남성 장사. 이곳에서 그의 고향 성문현까지는 350km를 더 가야 한다. 3년 만인데도 거리는 몰라보게 달라져 있다. 구경기업체에 다니는 조카가 차로 마중을 나왔다. 유상서 씨는 그 유명한 상강을 건넌다. 앞으로도 3개의 강을 더 건너야 한다. 첫 방문 때 그는 이 길을 내내 울면서 지났다. 유상서 씨가 가족과 헤어진 것은 자신이 소속된 국민당군이 1948년 대만으로 건너가면서부터였다. 그때 그의 나이 20살. 그 후 40년이란 세월을 기다림으로 보냈다. 첫 방문 때 유상서 씨에게는 10시간 남짓한 이 시간이 그 40년보다 더 길게만 느껴졌었다. 성문현 연자산향. 마을 어귀에는 벌써 3시간째 마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큰 형님은 나와 계시는데 작은 형님은 어디 계신 걸까? 유상서 씨는 자꾸 작은 형을 찾는다. 다른 사람도 반갑지만 그는 눈먼 작은 형의 안부가 제일 궁금하다. 멀리서 누군가가 뛰어온다. 친동생 이상으로 그를 따랐던 진사복 씨다. 입구에서 형을 만난 유상서 씨는 두 형님의 손을 잡고 집부터 둘러본다.
첫 방문 당시 작은 형은 눈이 멀어 이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유상서 씨는 집 고칠 돈을 주면서 조카들에게 작은 형을 모시고 살게 했다. 하지만 그래도 작은 형이 늘 마음에 걸렸다. 염려했던 대로 형의 상태는 좋지 않아 보였다. 작은 형의 건강을 확인하고 나서야 유상서 씨는 모인 친지들에게 안부 인사를 건넨다. 부엌에서는 조카 며느리들이 음식을 장만하느라 분주하다. 저녁 식탁엔 시골에선 볼 수 없는 갖가지 귀한 음식들이 올랐다. 병원에 한 번 가보지도 못하고 눈이 멀어버린 작은 형이 걸려 유상서 씨는 시장기도 잊고 형의 시중을 든다. 눈이 안 보이니 음식에 신경이나 써주었을까. 낮에 못 본 친지들이 찾아왔다. 유상서 씨는 밥을 먹다 말고 나와 인사를 나눈다. 이렇게 고향 방문 첫날은 의례 정신이 없다. 식사 후 유상서 씨는 식구들을 불러 모았다. 그는 조카에게 작은 형에게 소홀한 것을 따졌다. 我需要他这次说是要多少钱，要跟他热闹搞一搞，我也跟他搞一搞多少钱，马上他会送过来。但是他这个钱我不会给你们很开玩笑，我这个找人说他花了多少钱，我给他5000块。 그가 조카에게 집 고치라고 준 돈은 이런 집 10채를 사고도 남는 돈이었다.当冤枉的就是不服气，就是当然，你不服气怎么办？你是不是不服气啊？当冤枉的，什么事情一件事情找人家，你是不是找人家？你凭什么？当冤枉的告人家噻，你是不是冤枉什么东西？他当冤枉，这个是碰不到的东西，我办的，这是吧？ 돈이 문제가 아니다. 유상서 씨가 제일 서운한 것은 조카가 눈먼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지 않는다는 점이다. 유상서 씨는 조카가 정말 야속하다. 그리던 고향에 도착했건만 그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연자산 마을은 분주해지고 있었다. 남자들이 부엌에 드나들고 여자들을 도와 음식 만들 준비를 한다. 유상서 씨도 마당에서 간단히 아침을 먹는다. 제사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집 건너편에 바라다 보이는 부모님 산소. 10년 전 유상서 씨는 처음 이곳에 오자마자 가지고 온 돈을 다 털어 부모님 산소를 단장했다.
부모님 산소에서 보이는 둘째 조카네 집. 돼지를 잡느라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다. 네 명이 달라붙어 겨우 도망간 돼지를 잡아왔다. 이 마을에서 제사 때 돼지를 잡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다. 곧이어 악대와 춤꾼들이 도착했다. 잡귀를 몰아내고 망자의 혼을 달래는 사자춤은 마을 사람들에게 오랜만에 구경거리였다. 제사 지내러 가는 길, 마을 전체가 움직인다. 워낙 요란하게 차린 제사이기도 하지만 유씨 집성촌인 이곳에서 유상서신의 제사는 마을 행사나 다름없는 때문이다. 제물은 돼지 한 마리와 염소 한 마리. 유상서 씨는 제물에만 10,000원을 넘게 썼다. 그 정도면 이 마을에서 집 5채를 살 수 있는 돈이다. 부모님 살아생전 따뜻한 밥 한 끼 못 드린 유상서 씨는 이렇게라도 효도를 하고 싶다. 유상서 씨가 처음 고향을 찾았을 때 이미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았다. 돌아가실 때 자신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르셨다는 어머니. 그는 가슴이 미어진다. 폭죽을 터뜨려 잡귀를 쫓는 것으로 제사는 끝이 났다. 부모님 산소에 다시 올 수 있을까? 유상서 씨는 자꾸 뒤를 돌아본다. 제사가 끝나고 집에서는 마을 잔치가 벌어졌다. 방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 오랜만에 기름지게 배를 채운다. 이렇게 잔치는 오후 4시까지 이어졌다. 그래도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마당에서 음식을 먹고 잔치가 끝나갈 무렵 마당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다. 유상서 씨가 사탕 봉지를 풀자 마을 아이들이 한꺼번에 몰려든다. 변변한 간식거리가 없는 고향 아이들을 생각해 그가 대만에서 가져온 것이다.
차례대로 줄을 서서 받아가라고 해보지만 아이들의 성화에 유상서 씨는 속수무책이다. 산 너머 사촌 누나네 집으로 가는 길. 어렸을 땐 1시간씩 걸어서 다녔지만 이제 유상서 씨는 가마를 타고 간다. 산속길의 풍경도 어렸을 땐 손바닥처럼 훤히 알고 있었지만 이제 옛날에 있던 것들은 사라지고 없다. 这还是写的写。中国的就这头那看见那个矮家，还是那原来的老房子。原来的，你原来房子好大呀。这家他有没有车？他的车呢，他改修啊。车从改修。那个修一点香啊。现在那个。对对对。也没有了。没有。哦，那通通没有了。通通没有，现在是山上就是这个上，每天。 17살 때부터 그는 이 길을 걸어와 사촌 누나네 집에서 며칠씩 놀다 가곤 했었다. 산꼭대기에서 내려다 보이는 누나네 집은 옛날 그대로다. 누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50년) 만의 만남. 죽지 않고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을 줄은 정말 몰랐다. 有年抬到尾巴叫你下去。 얘기꽃이 피는 동안 부엌에서는 귀한 손님에게만 내는 별식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유상서 씨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먼 친척 하나가 찾아왔다. 그러나 유상서 씨는 알아보지 못한다. 有说的是老人家是吧？有说的我知道了。我说刘伯华。刘国华啊，你是他老大是吧？ 유상서 씨가 군대 들어가기 전 같이 어울리던 고향 후배다. 누나가 아니었으면 몰라볼 뻔했다. 이야기를 하는 사이 별식이 나왔다. 어렸을 때 그렇게 먹고 싶어하던 누어미. 누어미는 튀밥을 만들어 그 위에 수수 설탕을 얹은 것이다. 어느새 산골 마을의 하루가 다 가고 있었다. 어두워지기 전에 산을 넘으려면 이제 떠나야 한다.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상서 씨는 누나와 사진을 찍는다. 사촌 동생이 문간을 나서자 누나는 당황한다. 我要走了。大家还蛮不明白，我不行。我要回家了，以后再来看你了啊！以后再来看了。以后再来看，以后再来看你。有气的。对呀，以后来看你好了啊。你就不站着，谢了也罢了。好了好了，以后再来，好了，走吧。 누나는 동생이 그래도 하루쯤은 자고 갈 줄 알았던 모양이다. 你不打灯的。我也好了，我以后再来了。坐上来了。你坐，要住在这。我怕说还在这个万人看见。我再来回来好不好？啊，不要再说，我一会再来看你了啊。 꼭 다시 오마고 유상서 씨는 발길을 돌린다. 그는 마음이 무겁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늦은 시각, 유상서 씨는 손자 며느리와 막내 손자를 방으로 불렀다. 대만에서 손자 며느리 선물을 제일 먼저 챙겼을 만큼 유상서 씨는 그녀를 제일 귀여워한다. 무엇보다도 작은 형님을 잘 모시기 때문이다. 眼睛他看不到，那么以后多的照顾爷爷一下，好好的啊。可以。哎，蛮好的，照顾爷爷啊。 유상서 씨는 손자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는다. 喂喂，手烧，花烧、花烧，乌泥问你英文有没有啊？有，有英文，这就是微细壳。微细壳，微细壳什么东西啊？ 微细壳就告诉俺大师个点花，按照规矩标准。 国际标准。 손자는 지금 현에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你跟不跟得上功课？ 跟得上。 跟得上啊。什么时候回去啊？你什么时候回到小学去啊？ 后天。 后天啊，回去好。 유상서 씨는 손자가 공부만 잘하면 학비를 계속 책임질 생각이다. 好好用功啊！你好好的啊，在家把生活弄好啊！爷爷，你休息去啊。好。 아이들이 나가고 유상서 씨는 지출 장부책을 꺼낸다. 그가 가지고 온 돈은 모두 500만 원. 퇴역군인에게 나오는 연금과 아이들이 주는 용돈을 그동안 푼푼히 모은 것이다. 이번에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두 형님의 장례 비용을 은행에 넣어두었다. 그리고 작은 형 몫으로 통장도 하나 만들었다. 我是当时的生活啊，我是没把顾他了，但他眼睛看不到嘛，叫我想照顾生活，他几个儿子，媳妇儿子，我给了钱，他们都把它拿去了，都带给拿去了，他眼睛看不到，用也没用到，吃也没吃到，我家是新给的，我就叫我的那个叫他啊，我说你家里呀。 为了自己有鸡蛋，别花钱嘛，是不是？你也弄点给他吃吃嘛，没肉啊，我一个礼拜都吃。结果呢，给他像对没给他一样了，他也没吃到，也没用到，我心里感觉很痛苦。休息去。 유상서 씨는 매일 밤 작은 형의 잠자리를 직접 챙긴다. 한 달 반이 짧긴 하지만 있는 동안만이라도 그는 작은 형 곁에서 수발을 들기로 했다. 10년 전만 해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는데 이젠 다음을 기약할 수가 없다. 万一困难，有事情告诉我，一定会帮你好，好吧？你好好休息啊，好好睡觉啊，好吧？有事情一定告诉我啊，好好睡觉，最好休息啊，睡觉。 추석 무렵이라 제법 바깥바람이 쌀쌀하다. 유상서 씨는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한다. 밤 9시. 늦은 시간에도 중정공항은 환영객들로 붐빈다. 타이베이시에서 극장을 경영하고 있는 경총 씨는
중국에서 오는 아들을 기다리는 중이다. 비행기가 도착한 모양이다. 하지만 아직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경충 씨는 아예 출구로 가서 기다린다. 다른 대륙 사람들은 벌써 가족들을 만났는데 경충 씨는 초조해지기 시작한다. 다른 입구를 지키던 아내 역시 아들을 못 만난 모양이다. 他没来过的，那没人呐。你出来玩了吗？ 他根本不在里面的嘛，已经出来了嘛。 혹시 저희처럼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는 건 아닐까? 대만은 처음인데다가 세상 물정도 어두운 아들이 낯선 곳에서 헤매고 있다는 생각에 조바심이 날 무렵 바로 코앞에서 일행이 나타났다. 막내딸 유매와 조카를 데리고 온 아들 경량성 씨. 그들 부자는 이번이 4번째 만남이다. 중국 호남성에서 아버지를 찾아온 경량성 씨의 탐치는 이렇게 시작됐다. 我房车的是给你两2岁的，这个是给他1、2岁的。 경충 씨는 아들에게 가족 친지의 안부부터 묻는다. 그는 3년 전 고향을 방문했다. 那他是3万块钱。不是好久哎。 대귀주 씨도 남편을 따라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还有谁的？还一代。前年就今年后年就前年。还有不是？ 그런데 집에 가까이 오자 차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감돌기 시작한다. 양성 씨는 이복 형제들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 대귀주 씨도 착잡하다. 어렸을 때부터 중국에 형이 있다고 말했지만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느새 차는 집 근처로 들어서고 있었다. 你不来，你儿子也不见。 역시 걱정대로였다. 자식들 표정에 반기는 기색이 없다. 找一下就可以了，也不关心的。我现在感觉我们一家人的时候，大陆的也来了，台湾的都。 며느리는 아예 방에서 나와보지도 않는다. 哎，你们到韩国玩的话。 경충 씨는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난감해한다. 没问题。啊？没关系啊。 양성 씨도 예상은 했지만 앉아있기가 민망하다. 像跟你爸一样的。不是，我说他很像那个像。 대규주 씨도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다. 当然了，你来跟你儿子走来的吧。 결혼의 이웃에 사는 큰딸이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너스레를 떤다. 妈妈不要。我的儿女不是。假如当初我们同意的话，我们把这个托。 큰딸 덕분에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는 조금씩 풀려갔다. 대만에서 낳은 경충 씨의 둘째 아들도 얘기에 끼어든다. 그는 양성 씨 일행에게 TV 채널과 전자기기 다루는 법을 일일이 설명해 주었다. 24小热水器，红的是热的，蓝的是冷水。他告诉他们，他那个水温高是不能气，怎么看？教他怎么用？这个录放纸机怎么用？然后这个水台怎么？是在那，我先生没出来呢，在那边的时候了，那个什么，爸妈妈生的，这个呢是孙女，这个呢是我在台湾离婚的时候结婚生的，现在弟兄2个没见过面，那增添的时候呢要重逢了，那他们也是亲兄弟，也很好，
那是一方面，我这个儿子呢也总是想着大陆，你哥哥，哎呀，在大陆受罪了， 경충 씨 내외는 줄곧 양성 씨를 대만으로 데리고 오고 싶어 했다. 这样子。 그런데 계속 방문 허가가 나지 않다가 이제야 이루어진 것이다. 这个就是他这个快小姐，他的妈妈跟我讲，他爸爸呀到县城里办的。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아들 양성 씨가 혹시 이쪽 자식들에게 얕보이지는 않을까. 아버지 경충 씨가 노파심에서 한 말이었다. 这一边通，这两边通，那就没问题了。完了办不通啊！是个儿这些人，我少一物业少一家户，他把你他喊我没干的，你哪么干呢？这就是我干的是吧？他说你没回钱的，那小人我在那个，他你快些给钱，你把那台湾给我的屁哦！你看他给小人讲话嘞，我说我的，我万老头要是不一过一钱把你还不是小孩的，我个儿这些人要不得就是某些人去弄管，跟我所以是没有人，如果所以他们班就没有这些问题。这里还有一些人呢，我的父亲是我的亲生的父亲，我怎么不知道？我为什么不知你道？们听不懂，我听得懂。 별것도 아닌 말에 양성 씨는 충격을 받는다. 사실 그가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한 것도 있다. 그러나 아버지도 책임이 있다. 양성 씨는 아버지가 대만으로 건너간 이후 반동 가족으로 몰려 초등학교도 못 다녔다. 来不及的，你12岁。 아버지 경충 씨도 그걸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자식을 가르쳐 보겠다는 심정이 무심코 이렇게 나타난다. 要是说把那个想到台湾来的时候呢，就来念书，来念书嘞，这结果不准。没办法呀。要说想跟到台湾念书，他探亲，探亲他还要证明呢，还要。 그때까지 말 한마디 안 턴 조카가 그에게 눈물을 닦으라고 한다. 现在还有什么？还有什么多分子？ 那我又没在家。 양성 씨는 겨우 마음을 진정시킨다. 아버지가 있는 낯선 땅의 첫 밤은 그렇게 깊어갔다. 다음 날 대규주 씨는 양성 씨 일행을 데리고 쇼핑에 나섰다. 혈압이 높은 남편이 오늘은 상태가 좋지 않은 까닭이다. 도시로는 거의 나가보지 않은 양성 씨 부녀에게 백화점은 별세계였다. 중국에서 재화 공장에 다니는 유매의 눈에 구두가 제일 먼저 들어온다. 你讲，你说他你憋这个，你要可以讲话，会不会小妹妹？小了，小了。 유매는 이것저것 신어본다. 你试试看。 그런데 발이 너무 커서 맞는 게 없다. 穿不进去。不要讲出来，对，你说你穿不进去。再看好了，再开始。旁边看一看吧，哈。啊。看喜欢。新生举办台湾电造型拍活动，这个精选师将特赛的。口红，我教你一个口红。这个就好了吗？要去刚刷卡。 화장품 코너에서 대기주 씨와 큰딸은 유매에게 어울리는 화장품을 골라준다. 看颜色喜不喜欢？ 난생 처음 발라보는 매니큐어가 유매는 마음에 든다. 这价钱是一样的吗？对，给爸爸看看看呢，可不可以啊？我去试一下。 아들이 나이가 들어 보이니 새 옷을 사주라고 경총 씨는 아내에게 특별히 부탁했었다. 我小哎，爸爸还好吗？ 조금 비싼 것 같았지만 대규주 씨는 사기로 결정했다. 用板面洗就可以。这个是我就给你算账。590。先留着用。不要，买一件买一件。不要，不要，不要。 人家跟到我们跑。 얼마나 비싼 걸까? 양성 씨는 부담스럽다. 我们有。来。哦，我们现在打折就没有再收3月卡了。哦，这样。 그런데 싫다고 했던 양성 씨 얼굴이 밝아진다. 새 옷을 사면 아이나 어른이나 기분이 좋은가 보다.
할머니는 손녀에게 어울리는 모자도 하나 골라준다. 那给他想那个什么这个的。到楼下去看。好看，看你喜不喜欢？你咱们两个的，你们两个在。他这个人是我这个，你看这个可是遮太阳比较遮得多一点，对不对？对， 할머니와 손녀가 나란히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이 양성 씨는 우스운 모양이다. 好看。我再选一个眼镜戴。 다음 행선지는 중정기념관이었다. 어느새 유매와 대귀주 씨는 친할머니와 손녀지간처럼 다정스러워 보인다. 대만 관광 코스에서 빠지지 않는 중정기념관은 장개석 총통을 기리는 곳이다. 중정은 그의 호에서 따왔다. 장개석 총통은 49년 모택동군에게 패해 대만으로 건너와 국민당 정부를 세우고 철저하게 반공 노선을 고수해온 인물이다. 마치 인형같이 꼼짝도 않는 헌병의 모습과 거대한 동상을 보는 유매는 그저 신기할 뿐이다.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사진 찍기에 바쁘다. 그런데 양성 씨의 표정이 좋지 않다. 매우 언짢은 기색이다. 那你看着我们蒋介石现在怎么样子啊？比大陆的时候是好是坏？现在好啊，现在是吧？围绕这个了，我们还是都是一个忠臣女，还是一个好总统啊，对不对？对。现在不管什么，我们现在的时候啊，这个台湾个。 구경도 않고 양성 씨는 밖에 나와 있었다. 장개석을 반동 분자로만 알고 있는 그는 이곳이 몹시 불편했다. 대귀주 씨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큰딸이 그런 엄마의 마음을 헤아렸다. 오빠라는 한마디 말에 양성 씨는 이복 동생의 손을 스스럼 없이 잡았다. 하지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서로 다른 체제. 가까워지기 위해선 아직 서로 이해해야 할 것들이 많았다. 결국 아버지 경충 씨가 직접 나서야 했다. 그날 오후 경충 씨는 아들 양성 씨와 단둘이 마주 앉았다. 为到一个儿子在外面。 还在大陆，老婆在大陆，我老婆给家没有也不知道，还在我家不在家也不知道。那我这个儿子，我说的他很小啊，谁照顾他呢？成人没成人，存在不存在都不晓得。这个，对啊，这一生我让我孙子难死，跟日本人打仗8年。 这个共产党又把我们赶来台湾40年，我这一生当中啊，我也实在是很苦啊。苦的什么？我不是没有吃的没穿的，不是没有钱花，而是挂了他们。 부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경춘 씨에게는 큰아들 양성 씨가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것이 한스럽기만 하다. 경충 씨는 호남성 도원 출신이다. 고향에서 대지주의 아들이었던 그는 18살 때 공산당의 숙청을 피해 국민당군에 입대했다. 그 후 22살 때 군대를 따라 대만으로 건너왔고 제대 후에는 현재 부인과 재혼을 했다. 그리고 그가 대만에서 산 40여 년 동안 고향의 아내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겪어야 했다.
젊었을 때는 영화배우 못지않은 미모였던 아내 등서국 씨. 그녀는 40여 년 만에 찾아온 남편의 재혼을 이해한다고 했다. 그러나 남편이 대만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그녀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最难过的事情是每走一次，我说你们不要哭，你哭我也哭，大家哭，这样难过，哭得好难受，很伤心，很难过。一路哭送我送那么远，我说你不要送的，再送我就我难过，我受不了。 내일 모레면 환갑인 아들이 운다. 这是种亲情，究竟是父子的亲情。 아버지 없이 자란 자신, 평생 자책감에 시달려온 아버지. 양성 씨는 이것이 누구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음 날 아침, 양성 씨는 어제 산 옷으로 갈아입는다. 그는 모처럼 기분이 좋다. 아버지의 소개로 취직을 한 때문이다. 그는 대만에 있는 6개월 동안 세상 물정을 익히라는 아버지의 배려가 고마웠다. 더구나 오늘은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양성 씨의 외출에 동행하기로 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비가 내렸다. 잔뜩 기대에 부풀었던 유매는 시무룩해진다. 경충씨 부자는 빗속에서 오랜만에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눈다. 아들이 내일부터 출근할 걱정을 하자 아버지는 여러 가지로 조언을 해준다. 비는 그칠 줄 몰랐고 빗속에서 부자의 대화는 끝없이 이어졌다. 한 시간 후 어느 정도 비가 그쳤다. 양성 씨는 우산을 받쳐들고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다. 생전 처음 보는 동물들이 양성 씨는 신기하기만 하다. 동물 구경에 양성 씨 일행은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아버지 경충 씨가 몸이 안 좋은 모양이다. 那你就陪他们。我自己的话陪他们，我自己的时候陪他们，你先走好了，好吧？那我就先回去。先回去啊，他们我带就跟他们我带2车先回去。啊。带2天走是吧？我这跟我中午。好的，我跟他们随便陪着我。 양성 씨 얼굴에 걱정이 스친다. 그는 자기가 아버지를 모시고 가고 싶다. 그러나 아버지 생각은 달랐다. 那你们就一路，我在。我的水壶在车上。那你。我的水壶在车上，你等下我们帮我拿下就好了。好了，还没上车去，你这哪有办法啊？一把水就够了。 걱정스러워하는 양성 씨의 눈빛을 뒤로 하고 경충 씨는 둘째 딸과 함께 병원으로 향한다. 아버지가 그렇게 가신 후 양성 씨는 동물원 구경을 할 기분이 아니다. 대규주 씨는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애를 쓴다. 来，滚吃。在大陆就很难的有这个，是现做的嘛。俺
抓几个吃嘛。就这是那个玉米花泡的，好香啊！那个是包谷啊，这是包谷粉儿。包谷啊，包谷里头炸的啊，这是包谷啊。那炸的还有大些。 양성 씨가 대기주 씨에게 말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녀의 세심한 배려가 마침내 양성 씨의 마음을 열게 했다. 동물원을 나와 병원으로 가는 길. 양성 씨는 용기를 내 대기주 씨를 어머니라고 불렀다. 你没得并不身体。哪个？你的身体蛮好吧？不像爸爸吧？ 不会，我比他的时候好多了。他一讲，他说啊，你我的年龄，我们两个人跟你爸差8岁嘛。我什么都没有哎。有什么没有？我就是一个气喘病。 한 번 말문이 터지자 모자 간의 대화는 계속 이어진다. 낯설기만 했던 아버지의 땅 대만. 그러나 이제 양성 씨에게 이곳은 부모 형제가 사는 또 하나의 조국이다. 他现在还要做事啊。 북경 시내에서 2시간 떨어진 양향. 이곳의 한 서민 아파트에는 유명한 노인이 산다. 올해 101살의 이경한 노인. 그 나이에도 신문을 꼼꼼히 본다. 집에 오는 편지에도 일일이 직접 답장을 쓴다. 가끔 찾아오는 손님에게는 명함 대신 사진 뒷장에 간단한 이력을 써주곤 한다. (38년) 동안 대만에 살다가 10년 전부터 북경에 정착했다는 특이한 이력이다. 그가 대륙으로 돌아온 것은 아내 때문이었다. 군수공장에서 일하던 그는 1948년 공장이 대만으로 철수하면서 운송을 책임져야 했다. 아이들이 어렸던 탓에 그는 아내와 아이들을 어머니에게 맡기고 대만으로 떠났다. 그 후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아내는 혼자 남아 5남매를 키웠다. 이경한 씨는 반드시 돌아가겠다는 생각에 줄곧 독신으로 생활했다. 그리고 해마다 사진을 찍어 보관했다. 나중에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내와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탐친이 허용되자 그는 가족을 찾았다. 그가 돌아올 때 가지고 온 것은 떠날 때 아내가 정표를 준 베개뿐이었다. 就是我父亲离开大陆的时候，我婆母亲手给他绣的枕头带到台湾去了。经过38年回来的时候，他唯一带回来的就是这个枕头。 얼마나 많은 눈물이 이 베개를 적셨을까. 이경한 씨는 40여 년 만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이 내게 준 것이니 이제 내가 당신에게 돌려준다고. 소원을 이룬 그는 다시 대만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이경한 씨는 당시 아들이 다니던 이곳의 조직부를 통해 영구 귀국 신청서를 냈다. 아들은 자신이 고위직으로 있는 이곳에서 아버지의 영구 귀국을 북경시에 추천하는 형식을 권했다. 대만인으로 대륙에서 살겠다는 이경한 씨의 신청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담당자들은 처리하기가 곤혹스러웠다. 하지만 그때까지 가족을 그리며 혼자 산 그의 사연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当时啊，这个李景涵老人啊，
已经年事很高了，就是回乡和这个夫人团聚的这个愿望比较迫切。从他这个申请上，我们看到也非常感动，就决定给他，还是让他回乡和家人团聚。 그러나 그때 이미 아내는 뇌일혈로 반신불수가 돼 있었다. 이경아 씨는 식사와 약을 챙기며 아내를 보살폈다. 하지만 아내는 92년 세상을 떠났다. 그 6년이 그들 부부가 함께 지낸 가장 긴 시간이었다. 离别几十年以后，又想能够在一起，这个是很难得的，所以呀，确实，不过这个事情，东还是这个死了以后，这是发现。 不过这个人呢，总有一天，总有这一天，这没有办法的，是吧？ 저녁 무렵이면 이경환 씨는 베란다에 나와 바깥 바람을 쐰다. 작년에 전립선 수술을 받은 이후로 그의 건강은 좋지 않아졌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그들 부부는 이 길을 산책하곤 했었다. 요즘 이경환 씨는 부쩍 아내 생각이 난다. 저녁이 되면 이경환 씨의 집이 활기를 찾기 시작한다. 4살 박이 증손녀 서열이가 타가서에서 돌아오는 시간이다. 증손녀를 보는 것이 요즘 이 노인에겐 크나큰 즐거움이다.给他多加一点。哎，给他们加一点。哎，给他们加一点，好孩子。好。哎，啊，好了。 잠자리에 들기 전 이 노인은 며느리에게 안마를 받는다. 건강이 악화된 이후로 시작된 일이다. 환갑이 다 된 며느리는 매일 한 번도 이 일을 거른 적이 없다. 가끔 서열이도 할머니를 거든다. 밤 9시 그는 편안히 잠자리에 든다. 바람에 떨어진 나뭇잎은 뿌리로 돌아간다. 탐친 일진이 대륙을 방문한 것은 지난 87년이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이산 가족의 바람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그것은 체제의 벽을 뛰어넘는 도도한 물결이었다. 중국인, 그들은 이제 간단한 통행증 하나면 고향에 갈 수 있다. 그리고 미사일이 오가는 양안 간의 긴장에도 탐친 행렬은 끊이지 않았다. 모았던 돈을 고향의 형제들에게 모두 나누어주고 부모님의 제사를 성대히 치른 유상서 씨. 그동안의 원망과 갈등을 넘어 화해에 이른 경충씨 부자.
꿈에도 그리던 아내를 찾아 이제 후손들의 품에 안긴 이경한 노인. 그들은 지금도 이렇게 만나고 있다. 그리고 올해까지 약 1000만 명이 탐친으로 가족을 만났다.